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영원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특별 시국 선언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가 9월 11일 수요일인데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이렇게 시국 선언문을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까 합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아요, 구독, 특히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또 아는 분들에게 이러한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많이 또 공유 그죠? 보내는 거 알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뜻을 나누고 같이 국가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국선언문이 지난 7월 25일 날 조선일보에 한번 났고 오늘 두 번째 납니다. 그는 불경 기독자 지도의 협의회.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서는 지난 8월 23일 날 한번 광고를 냈고 오늘 이 두 번째 또 특별 시국 선언문을 내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시대에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교사와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교사들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보다는 끝났습니다. 전교조한테 완전히 넘어갔고 전교조가 겁이 나서 꽥소리도 못해요. 꽥소리도 못해요. 우리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장을 하고 정년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왜 교사들이 바보처럼 그러느냐 그러니까 건드리면 골치 아프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하나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딴 전교조 교사들을 불러온답니다. 그래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교사들이 그죠? 교장은 물론이지만 아예 교사들이 그냥 골치가 아파서 상대를 안 한대요. 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 사막에 낙타와 그 주인이 누우자대 텐트에 누우자듯이 조금 양보하고 하니까 결국은 텐트 안에 누가 들어오고 낙타가 들어오고 주인은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 성직자들 특히 제가 목사니까 우리 목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참 밖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평신도들은 다 알아요. 왜 객소리도 못하는지 알아요. SNS에 지금 전부 떠돌아다니잖아요. 어느 목사는 북한에 가가지고 시바지가 있다. 어느 목사는 금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객소리도 못한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척하고 있지. 등잔밑이 어둡다고 곁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지금 당신은 이렇습니다고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 거의 다 압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왜 목사가 목사를 까느냐? 까야죠. 잘못한 거는 까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선지자들이 얼마나 나무랍니까? 그리고 또 우리 바울 사도는 베드로 보고 그죠? 잘못했을 때 얼마나 심히 나무랍니까? 자, 오늘 시국 성명 먼저 조선일보에 난 우리 영호남 대구까지 합해서 이번에 냈습니다. 특별 시국 선언문 전면 광고로 났어요. 이걸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 요즘 신문은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죠? SNS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여러분들께서 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좀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 시국 선언문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 시국 선언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 이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이 범법 혐의자 조국, 이번에 장관 됐죠. 대통령이 범법 혐의자 조국을 살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은 죽였습니다. 여기 두 번째 조국은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요. 대통령이 범법 혐의자 조국을 살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죽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설마 했습니다. 보자 했습니다. 결국 해도 너무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렇게 가소롭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정령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청와대와 국가경영컨트롤타워 그리고 국정의 요직을 무자격자, 무능력자, 무경험자, 비전문가, 무법자, 범법자, 탈법자, 위법자, 법을 악용하는 자, 내로남불자, 불렴치자, 편가르는 자, 사기꾼, 파렴치, 종북자, 산호맹 주사파, 계급행명론자, 사회주의자 등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정령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복시켜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고 자유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비상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를, 여러 가지 피사실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북한 공산 유일 독재 체제와의 낮은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거침없이 그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평등, 공정, 정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라고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코 개나 돼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영남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다음과 같이 준엄한 특별 시국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 시국 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시국 선언문 1. 우리는 지금의 국가 상태를 문재인 정권에 의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은밀히 기획된 정책의 순차적 집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이고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로 선포한다. 1. 우리는 결단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나 낮은 연방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순교의 각오로 천명하며 선포한다. 1. 우리는 절대 다수의 국민을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하여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한다. 1. 우리는 산호맹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자를 자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위선과 편법 그리고 거짓의 활용점정으로 수많은 범죄 혐의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은 그야말로 죽은 소대가리도 웃을 조국 씨의 국무위원직을 거부하며 즉시 퇴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1. 따라서 앞으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는 동안 입법 개정 등의 모든 법률 행위와 그에 준하는 시행령을 거부한다. 1.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언론, 교육, 노동, 문화, 종교 등 국가 전반의 통치를 현행 헌법을 준행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미동맹 등의 모든 국정을 즉각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스스로 천명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즉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11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전면 시국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남 지역 목회 지도자들의 성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판형이 이 중앙일보는 좀 작은 데다가 이렇게 나니까 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읽기가 부담합니다만은 호남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 일동의 성명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들의 간곡한 청원을 무시하고 결국 독선의 정치 이렇게 가십니까? 국가를 올바로 운영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애국적 소원을 외면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역지사지에 보아도 이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역지사지해 보아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응원하고 동의해 주었던 적폐청산 그 대상의 종합세트 같은 인사가 국가개혁을 이끌 책임자라니요. 시중에는 조국 씨의 형제들과 가족을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 목회자들은 지난 8월 23일 성명을 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한 많은 논란의 일들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가족들의 문제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늘 추정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가치, 결국 정의의 실현을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씨는 현 정권과 함께 개혁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말해왔던 그와 살아온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의 문제제기나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격적 청문은 조국 씨에게 억울한 것일지는 몰라도 열심히 밤을 낮같이 여기며 공부하고 형설의 공을 이루려는 희망을 가졌던 학생 청년들에게는 분노할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목고등학교, 명문대학교, 그리고 곧바로 의사 코스인 의학전문대학원까지 단 한 번의 시험도 치르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입학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이십니까? 조국 씨 부부의 방법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지명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능력연에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있을 정도의 깨끗한 삶을 살아온 인사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역대 어떤 고위 관료 지명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불법, 탈법, 반칙, 게다가 은행의 불일치와 거짓은 의혹만도 아니며 청문회에서 해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단 하루를 매맞고 버틴 것입니다. 조국 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 정부의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들에 의한 무고한 작태라고 보십니까? 누가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진실 알기를 두려워서 피하신 것입니까? 더구나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로 압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앞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씨는 산호맹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 사건에 대하여 현재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 무시하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직에 앉을 수 있다니요. 우리 호남 목회자들은 전국 다른 지역 목회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으며 지난 2년 넘게 희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조롱의 말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북한을 위하여 다른 국사를 제쳐놓고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발벗고 받들어온 대북 정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험 요소가 개선되었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감소되었습니까? 해결 기미가 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한 김정은의 희롱과 경멸의 말에 우레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은사는 대통령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무시와 멸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이를 얼마나 더 받들고 얼마나 더 많이 바쳐야 만족한다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김정은 블랙홀로 빠져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정치판은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이전투구로 날이 새며 국민들은 안중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 간의 이념 논쟁과 지역 갈등으로 반복하게 하니 대한민국의 오늘 이 모습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 것입니까? 혹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일당 독재, 중국식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정치를 역사는 독재 정치라고 이름 짓습니다. 대통령님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들은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온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이든 투표권 행사든 또는 국민의 어떤 저항운동이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정권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대한민국과 호남을 사랑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참, 제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알곡에 속할 겁니까? 쭉정이에 속할 겁니까? 특히 우리 큰 교회 지도자님들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정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위록에 전부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을 향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심정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없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성명서를 읽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팀들이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입니까? 온갖 가문이설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럼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도 모르면 해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매를 맞고 깨달을 겁니까? 미리 깨닫고 알아서 정말 길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비스마르크의 그 재상에 그 얘기했죠. 무지한 민족들은 경험해봐야 알고 깨달은 민족들은, 아는 민족들은, 깨어있는 민족들은 역사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미리 배워가지고 대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거 김정은이 저것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거 모릅니까? 그쪽하고 손을 잡아요? 민족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민족의 개념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민족이라면 그렇게 민족을 잡아 죽이려고 6.25 사변을 일으키고 온갖 공갈을 다 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민족입니까? 에? 이웃보다 못하죠. 남들보다 못하죠. 저런 마귀 정권에, 공산주의 정권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깨어서 바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지 마귀는 협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꾀안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대적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돼요. 추석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올 겁니다. 정말 이런 내용들을 밥상머리에 안주 삼아서 반찬 삼아서 한번 얘기들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가 개돼지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야 될 우리의 책무를 깨달을 것인지, 정말 자각하는 깨달음 있는 그런 추석 명절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